신데렐라 게임 94회입니다. 최명지가 집에서 신여진을 쫓아냈어요. 신여진이 혼수 상태로 입원해 있을 당시에 인감을 훔쳐서 신여진이 스스로 최명지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서 등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여진은 짐을 싸서 구하나 집으로 옮겨서 구하나 동생들이랑 함께 살게 되었어요. 구하나 동생들이 신여진 꼴을 안 보려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칠 것 같은데요. 구하나가 겨우 동생들을 달래서 임시로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요. 신여진은 집을 뺏기고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명지를 인감 도용으로 신고를 해서 집을 되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갑자기 최명지가 신여진에게 은총이 학교부터 가보라고 하네요. 무슨 꿍꿍이일까요? 아마도 최명지가 은총이 학교에 가서 무슨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요. 아마도 은총이 할머니가 기업 사냥꾼이라서 인격 파탄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은총이 담임에게 한 것 같아요. 신여진과 구하나가 은총이 학교를 찾아가니 은총이 할머니가 기업 사냥꾼이라는 제보가 있어서 은총이를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분이시니 은총이 작은할머니에게 보내시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 같아요. 만약 제 말을 무시하신다면 제가 은총이 담임으로써 아이가 집에서 학대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은총이 할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은총이 작은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면서 은총이는 친할아버지가 양육하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위기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신여진은 결국은 구하나를 친딸로 입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여진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기억은 다 잊었어도 구하나와 함께 살았던 기억이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당분간 구하나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하나와 정이 더 깊게 들 것 같거든요. 신여진은 구하나 은총이 그리고 은총이 할아버지까지 이렇게 넷이서 함께 오붓하게 하하호거리며 살다 보니 정말 한 가족같이 정이 흠뻑 든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신여진이 집을 최명지에게서 도로 뺏어서 되돌아가게 된 후에도 구하나와 살던 시절이 너무도 그리워서 구하나에게 간청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신여진은 하나야, 유진이 대신에 내 친딸이 되어줄래? 내 친딸이 되어서 우리 은총이 입양해주고 같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함께 살자꾸나 이럴 것 같습니다. 한편 최명지 때문에 너무도 화가 난 신여진은 최명지에게 아픔을 주기 위해 윤세영을 당장 혜성에서 해고시키라고 지석에게 부탁을 했어요. 해고 이유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10억 횡령 사건이 있잖아요. 윤세영의 해고 소식을 들은 최명지는 구지석에게 부탁을 해서 회사 자르지 말아달라고 간청해보라고 딸에게 시킵니다. 세영은 지석에게 설마 정말로 날 자를 거야? 나 백수 되기 싫은데 내가 혜성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자 지석은 그냥 솔직히 다 밝혀버려. 10억 횡령을 내 엄마가 시켜서 한 거라고 이사회에서 폭로를 하면 되지. 그게 내가 살 길이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세영은 이사회에서 최명지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솔직하게 배우를 털어놓습니다. 이 소식에 화가 난 최명지는 딸에게 난리를 칩니다. 세영아, 내가 정말로 다 불어버린 거야? 너는 엄마 입장은 조금도 생각 안 해주는구나. 너 내 딸 맞아?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세영이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도 최명지는 딸을 반기지 않고 도끼눈을 하며 노려봅니다. 엄마를 팔아먹은 이 못된 거사. 구지석에게 어떻게든 부탁을 해서 횡령건을 잘 묻어버릴 것이지. 뭐라고? 내가 시켜서 10억을 횡령했다고 불어버려? 이 애미를 아주 감옥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딸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엄마 생각을 조금도 안 해주냐? 그러자 세영도 발끈해서 소리칩니다. 엄마도 내 생각 조금도 안 하잖아. 내가 10억 횡령하는 거 무섭다고 안 한다고 말했었잖아. 그런데도 엄마는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10억 훔쳐야만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다고 나를 몰아붙였잖아.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망나니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해. 재벌이면 다야? 소문난 개망나니에게
나를 팔아먹지 못해서 엄마는 안달이잖아? 내 친엄마가 맞긴 맞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최명진은 철썩 윤세영 뺨을 후려갈깁니다. 그래놓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세영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마구 흔들어댑니다. 아예 아직 세영은 너무 아파서 엄마 손을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명지의 손은 너무도 강해서 꿈쩍을 안 해요. 세영은 잡힌 머리카락이 너무도 아파서 엄마 손을 떼어내게 하려고 손을 뻗어서 최명지의 머리카락을 더 세게 잡아버렸어요. 모녀가 거실 바닥에서 나동그라져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네요. 이렇게 모녀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어요. 최명진은 신여진 집을 독차지해서 살고 있으니 세영은 그 길로 오피스텔로 돌아가서 한동안 최명지 앞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둘이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다 보니 앞으로 세영은 엄마 반대편에 서서 큰엄마인 신여진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우선 큰엄마 인감을 몰래 훔치는 걸 세영이 직접 목격을 했다고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여진은 윤세영 덕분에 드디어 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명지의 수첩도 결국은 윤세영이 찾아내서 신여진 손에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조 형사가 잡혔어요. 커피숍에서 누군가와 딱 마주쳤는데요. 아마도 황진구인 것 같아요. 황진구는 조 형사를 설득할 것 같아요. 최명진은 수첩에 조 형사가 유진이 죽인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뺑소니 처리금을 입금한 내역도 모두 다 자세히 적어 놓았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황진구는 조 형사에게 충고합니다. 그 수첩 발견되면 조 형사는 당장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최명진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은 빠져나가고 모든 죄를 조 형사에게 분명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수첩 찾는 건 시간 문제예요. 지금 신 회장이 사람을 시켜서 최명지 뒤를 미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조 형사는 하루라도 빨리 자수를 하시는 게 그나마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조 형사는 최명지에게 심하게 배반감을 느낍니다. 거래장부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 무슨 소리냐? 거래장부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뒤로는 거래장부를 만들어서 나에게 다 뒤집어 씌울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거래장부를 신여진이 분명히 보았다는 황진구의 말에 조 형사는 최명지를 손절해버릴 것 같아요. 그러잖아도 요즘 도피 중인데 돈도 잘 송금해주지 않으니 최명지에 대한 원망이 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 조 형사도 결국은 최명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자수를 해서 최명지의 모든 범죄 행각을 낱낱이 폭로를 해버릴 것 같습니다. 한편 구지창에게 여자친구가 생기겠네요. 은총이 영어쌤이 왜 자꾸 등장할까? 혹시 유진이를 안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행복한 기대를 잔뜩 했었는데 아쉽게도 구지창 때문에 등장했던 거였어요. 지창은 처음에는 하나 누나를 잘 따라서 호감 캐릭터였는데 요즘은 지음과 함께 완전 비호감 캐릭터가 되었거든요. 어서 하루빨리 최명지가 부모 죽인 원수라고 밝혀져서 전처럼 은총이를 예뻐하고 하나 누나를 잘 따르는 지창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